안녕하세요. 비바 에바 윤청아입니다. 자, 오늘은 이름이 뭐예요? 가 아니라 영어가 뭐예요? 로 오늘의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영어는 우리말과 다르다. 다 아는 얘기 아니냐? 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왜냐? 바로 이것 때문에 영어가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영어를 단순하게 우리말처럼 단어를 알고 단순하게 해석을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쉬운 문장의 틀 안에서는 어느 정도 통할 수가 있어요. 뭐 중학교 정도의 수준 말이죠. 아니면은 기초회화 정도의 수준에서는 충분히 말짜집기로 대략 우리가 가진 상식선에서 이것이 어떤 말일 거다 라고 유추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고등학교 과정 이상의 문장을 읽어내거나 혹은 좀 더 심도가 있는 깊이 있는 대화를 하려고 한다면 단순한 이런 짜집기를 가지고서는 상대방이 이해하고자 하는 뜻을 제대로 우리가 전달을 할 수가 없게 돼요. 그리고 이 문법적인 틀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또 이 영어가 우리말과 다르다라고 하는 점 때문입니다. 선생님, 문법 공부할 필요 없다고 하던데요? 라고 말한다면 하지 마세요. 그러면 언젠가는 공부의 한계에 부딪히거나 밑도 끝도 없이 외워야 할 거리만 잔뜩 늘어나게 되는 참 힘든 영어를 하게 될 거예요. 자, 이왕이면 영어를 조금 더 쉽게, 빠르게,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 수업은 개념부터 명확하게 잡아가는 그런 수업을 앞으로 진행할 거고요. 이 개념을 제대로 안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상 그만큼 우리가 외워야 할 부분을 굉장히 많이 줄여준다라는 것을 결국에는 알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정말 우리말과 영어가 어떻게 다른지를 이 시간에 꼭 잘 알아두고 앞으로 영어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자, 그렇다면은 일단 한글부터 보겠습니다. 메리는 탐을 사랑한다 라고 하는 첫 번째 문장. 자, 메리는 탐을 사랑한다. 그리고 두 번째 문장. 탐을 메리는 사랑한다. 자, 이 두 가지 전달하는 문장은 의미가 같지요. 그죠? 그 다음 세 번째 문장. 사랑한다, 메리는 탐을. 어떻죠? 역시 이 세 문장은 같은 의미를 전달해요. 그 다음 탐을 사랑한다, 메리는. 자, 이 문장도 역시나 같은 의미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맞죠? 우리말은 이렇게 문장에서 단어가 차지하는 그 위치가 조금씩 변화를 해도 그 전달하는 의미가 모두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영어를 보도록 하죠. 첫 번째 문장, Mary loves Tom. 두 번째 문장, Tom loves Mary. 세 번째 문장, Love Mary Tom. 네 번째 문장, Love Tom Mary. 어때요? 우리말처럼 같은 뜻을 전달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영어 공부를 굉장히 잘못하고 있는 거죠. 자, 첫 번째 문장부터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 문장이 전달하는 의미는 Mary가 탐을 사랑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두 번째 문장은 Tom loves Mary. 이번에는 탐이 메리를 사랑하는 겁니다. 얘가 얘를 사랑하고 얘가 얘를 사랑하니까 뭐 서로 사랑하는 건데 그게 뭐가 달라? 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죠. 만약에 짝사랑이다 라고 한다면 어때요? 전혀 다른 내용이 되는 겁니다. 한쪽이 사랑한다 그래서 꼭 상대방이 사랑한다 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결국 전달하는 의미가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이 세 번째 문장 같은 경우에 사랑 메리 탐 뭔 말일까요? 예, 여기서 love는 동사로 쓰인 것이다 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동사 원형이 영어 문장에 첫머리 오면 명령문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문장의 해석은 사랑해라 메리를 탐아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탐이 메리를 그리 뭐 열렬하게 사랑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뭐 친구가 야, 탐 너 저 메리 좀 사랑해줘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마지막 문장 love Tom Mary. 자, 이 말은 탐을 사랑해라 메리야. 이번엔 또 반대 상황이죠. 메리의 사랑이 별로 크지 않아서 탐을 좀 사랑해줘 라고 친구들이 메리한테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지금 이 영어 문장들을 봤다시피 영어는 이 전달하고 있는 의미들이 전부 다르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다르다. 그렇죠? 이렇게 우리말은 단어들이 놓이는 순서의 변화가 왔을 때에 그래도 같은 의미를 전달했지만 영어는 이 단어들이 놓이는 순서가 바뀌면서 전달하는 의미가 다 다르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굉장히 특이합니다. 분명히 우리말과 영어는 같지 않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일까요? 한글은 단어가 놓이는 위치가 바뀌어도 그 전달하는 의미에 변화가 없는데 왜 영어는 단어가 놓이는 위치가 바뀌니까 전달하는 의미가 통째로 다르게 되느냐? 그 이유는 바로 우리말의 우수성 때문일 겁니다. 우리말은 이 단어의 위치가 바뀔 때에 같이 붙어서 따라다니는 놈들이 있죠. 그죠? 바로 Mary는 이런 식으로 할 때에 어떤 자리에 Mary가 가 있든 간에 는이 붙어 있어요. 자, 은는 이가 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말의 조사라고 하는 것이고 예, 이 조사는 소위 주격조사이면서 그것이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주어의 역할을 하는 말로 이해를 하게 되는 거죠. 또한 탐을이라고 하는 이제 을이라고 하는 이 조사, 소위 목적격 조사라고 합니다. 결국 탐이라는 이 말이 어떤 자리로 움직여 붙든지 간에 우리는 이 탐을 목적어라는 것으로 이해를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말에는 바로 지금 보는 것처럼 그 단어가 어떤 성질로 이해가 돼야 될지를 분명히 얘기해 주는 조사라는 것이 있어요. 그죠? 조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영어는 어떻습니까? 조사라는 것을 찾아볼 수가 없죠. 바로 여기에 비밀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아래 가서 우리말로 정리를 해보죠. 한글은 조사라는 게 있어서 그 단어가 놓이는 위치에 상관이 없이 그 단어가 하는 역할, 즉 품사라는 것이 드러나고 그 다음에 그 해당 품사에 맞는 의미로 해석을 하게 되지요. 그죠? 그러나 영어는 바로 이러한 조사의 역할을 하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우리는 이 영어가 어떤 성질을 지니는지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다른 도구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단어들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를 가지고 밖에는 달리 그 단어의 역할을 나타낼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는 바로 이 단어가 놓인 이 위치라고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고 이 위치에 따라서 바로 품사와 그리고 의미가 정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말처럼 친절한 이 조사라는 놈의 역할을 영어에서는 바로 위치가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영어의 위치, 바로 문장 구조는
우리가 그 말을 이해를 할 수 있게 해주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영어는 그 위치에 따라서 그때그때 의미를 다르게 파악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영어는 그때그때 달라요 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렇게 그때그때 달라지는 언어인 이 영어를 아무 생각 없이 짜집기로 말 맞추기로 한다면 영어에서의 이 문장들은 어쩌면 우리말처럼 똑같은 해석을 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지도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영어는 어떻게 공부해야 되느냐라는 부분 이제 정리를 하도록 하죠. 결국 영어는 단어의 위치에 따라 그 품사가 결정이 되는 언어이고, 품사란 단어를 그 역할이나 기능에 따라서 분류한 단위를 말하는데, 영어에서는 결국 이 품사라는 것에 따라서 그 의미가 결정이 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영어 공부를 할 때는 반드시 이 위치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가를 분명히 알 수 있게 해주는 결국 품사에 대한 공부를 우리는 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 공부할 때는 이 품사에 대한 공부를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많은 선생님들이 영어를 가르치면서 이 품사의 이름들을 얘기를 합니다. 결국 명사, 형용사, 부사와 같은 이런 식의 문법 용어의 사용은 영어 공부에서 불가피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아쉽지만 어쩔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영어 공부할 때 이 정확한 문법적 이해와 품사를 갖고 있지 못하다면 너무나 영어 공부가 힘들어질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왜 우리는 영어 공부할 때 이 문법적인 틀을 반드시 공부를 해야 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영어도 우리말을 배울 때처럼 결국 원어민들이 그렇지만 문법 공부를 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죠. 원어민들은. 왜냐? 그 문장 구조를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이 구조에 대해서 많이 접했기 때문에 달리 배울 필요가 없던 거예요. 우리말도 우리말을 어렸을 때부터 주변에서 워낙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 구조를 달리 배울 필요가 없었습니다. 즉 문법을 달리 배울 필요가 없었죠. 하지만 우리는 영어를 외국어로 배울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문장 구조, 즉 문법에 대한 이해를 해야만이 제대로 영어를 구사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정말로 이 영어라는 것이 위치에 따라서 다른 품사의 역할을 한다라고 보게 되고, 그만큼 문장의 의미가 달라지는지를 실제 문장을 통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죠? 영어가 우리말과 다르다. 정말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영어는 우리말과 다르다라는 이 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꼭 기억을 해두고 오늘 이 시간에 중요사항을 꼭 머리에 기억하자는 뜻으로 깃발 하나 꽂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어가 뭐냐? 우리말과 다르다. 영어는 위치가 중요하다. 그야말로 이 위치에 대한 이해 없이는 영어는 정복할 수가 없다. 위치가 바로 품사를 나타내고 있다. 그래서 품사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우리는 앞으로 문법을 제대로 알아야 그 영어를 제대로 구사할 수 있게 되고 이해할 수 있게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알겠죠?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죠.